이 철학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건데 행복이 뭐냐 정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럴 때 행복하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찍 승진을 했다든지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복권이 크게 당첨됐다든지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아주 흥분할 일이 있는 상태. 북구 유럽의 그런 나라들의 특징에 보면 내가 크게 불행한 큰일이 없는 상태, 그거면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흥분되거나 내가 자랑할 일이 많거나 에드레날린이 막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일이 없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에서 핀란드 사람들한테 가서 물었을 때 실제는 글루미하다 그러거든요. 그냥 우울한 상태예요. 우울한데 설문조사는 제일 행복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글루미한데 흥분되지 않은 거예요. 가라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글루미한 상태, 우울한 상태, 침울한 상태를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행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평안하고 큰일이 없는 거를 행복해하는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겨울이 너무 혹독해요. 그리고 다 소수민족으로 주위의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입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거든요. 핀란드만 해도 페르시아서부터 소련이나 독일, 네덜란드 이런 주위의 수많은 나라로부터 그 침입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북구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혹독한 환경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 상태가 행운이고 그게 행복한 상태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너무 많이 배운 거. 환경에서도요. 전쟁이 없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이나 그 노르딕 칸츄리,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복지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있어요. 예, 그 점은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럼 거기보다 복지가 많이 부족한가?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영역, 경제적 수입하고 교육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민 전체한테 혜택을 미치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점에서 세계 한 15위권에 이르게 돼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 못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순위에 민감해가지고 그 순위가 낮으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게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북구 유럽의 소수민족들은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극도로 피하는 그런 문화를 해왔거든요. 발전시켜왔는데 그게 이제 얀테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개인들이 사회에다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걸 극구로 피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아시아의 성리학적인 문화권은 그 반대거든요. 사회적 출세를 되게 과시하려고 그러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죽어서도 출세하면 충문도 달라고 벼슬의 직위를 꼭 비문에도 새기고, 그게 그 가문을 높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도 자식들이 명문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따지고, 집도 뭐 강남에 사냐 안 사냐 따지고, 직장 내에서의 직급 그런 것들을 사회적 신분화하죠. 회사에서 과장님은 밖에서도 과장님이고, 부장님은 부장님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이런 그런 것들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사회적인 사다리의 꼭대기에 서야 된다는 압력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근데 이제 이 얀테의 법칙은 그런 거를 극구 말리는 거거든요. 서양은 직장의 직급을 사회 신분화해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다 미스터지. 대통령도 미스터고, 뭐 회사 사장님도 미스터지. 또는 미스터도 거창하다고 요즘은 그냥 퍼스네임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이제 문화 차이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많이 강요를 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학원에 끝까지 집어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만족도나 또는 출산 같은 게 유난히 낮은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얘기해서 세계 최저 출산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지만 일본이나 우리보다 훨씬 주택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도 낮아요. 성리학적인 문화적 영향 속에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인 행복감이라고 그럴까? 만족도가 낮은 나라고,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핀란드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이유 얘기할 때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를 안다. 소위 라솜이거든요. 네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무한히 질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거 얼마나 많이 누리냐 하는 거거든요. 소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세들, 그런 것들이 핀란드 사람 또는 노르딕 컨트리 스칸디나비안도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더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유라고 문화적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OECD 국가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중간이거나 상위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화나 민주화 이런 경험의 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후발 산업 국가니까. 이제 OECD 국가 중에 동양 국가가 별로 없잖아요. 일본하고 우리잖아요. 근데 두 나라가 다 낮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OECD의 다른 나라들은 18, 19세기에 산업화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뭐 6,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그 OECD 국가 중에 낮은 점 등수라는 거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북구 유럽은 복지가 좋아서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하고 이런 단순 논리나 또 이러니까 우리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주관적인 사회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요 항상 극단적으로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한국의 사회가 부패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제일 바닥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풍부한 금융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인들한테 세계 경쟁력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물으면 국민의 60, 70%가 통장이 없는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가 평가 수준이 낮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회를 긍정보다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나라라고 하는 특징이 반영돼 있다.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중심 편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봤을 때 자기중심 편향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부패 정도, 청렴도를 측정하는 또 지표들도 있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부패한 나라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요. 근데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특별한 대책을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뇌물을 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보다 더 청렴한 사회예요. 이 행복조사도 그런 경향이 무지 큰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당신의 삶에 대해서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몇 퍼센트가 만족한다고 그럴까요? 80% 이상이 자기 삶에 만족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 거냐고 물어보면 20%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니까 내 삶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청렴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패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사회를 보는데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태도는 우리 인사말에서도 서양하고 우리하고 차이에서 나타나요. 미국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죠. How are you?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I'm fine 또는 I'm great이에요. 나는 좋다는 거거든요. 아주 괜찮아 이렇잖아요. 번역하면. 우리 너 잘 지냈어? 그러면 뭐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비판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훨씬 돋보여요. 우리 사회에서. 거의 가짜 뉴스인데 부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의 이민의 자유가 있어서 부탄이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부탄 가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간에
비교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런 데는 그 문화적인 요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거기 행복지수에 나오는 순위만큼 나쁜 사회라고 이렇게 등가시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